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로 하면 네. 좀 목돈이 많이 들어갈 걸로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면 혹시 투자할 때 얼마 정도 있으면 투자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저는 3천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3천만 원이요? 예.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저도 실제로 네. 갭 투자를 한 게 총 4채 정도 했는데요. 매정 갭이 아니라 실투자금으로 따졌을 때 최저가 한 660만 원이고 4채 중에서 제일 높았던 게 한 2천 후반이고 평균적 따지면 2천 초반이거든요. 세금이랑 이런 거 다 네, 포함해서 다 포함. 복비, 뭐 등기 혹시 비용. 인테리어도 같이 포함인가요? 인테리어도 포함되는데 인테리어 네. 한 거는 4채 중에 한 채밖에 없었어요. 아. 나머지는 다 상태 양호한 것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네. 근데 660만 원 또는 많이 들었다고 해도 2천만 원 초중반대 네. 정도의 가격인데 어떻게 이렇게 투자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관심이 네. 많아야 되는 것 같아요.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야 되고 공시지가 1억 이하를 저는 투자를 노려봤거든요. 아, 1억 이하요? 네, 저는 이제 호갱노노 어플 같은 데 보면 이제 필터가 설정을 하면 되게 잘 볼 수가 있잖아요. 네. 호갱노노로 들어가면 이제 갭 차이가 얼마 나고 또 공시지가 1억 이하를 대충 한 매가 2억 정도로까지만 보면 그 정도 선에 들어오니까 공시지가 선택을 못 하는데 보통은 매매가가 2억 이하로 다 들어오니까 매매가는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아, 매매가 선택 네. 그리고 매매 전세 차이 선택 네. 이거 두 개를 보는 거군요. 예, 그리고 또 저는 400세대 이상 투자를 하겠다. 나홀로 아파트 같은 거는 좀 나중에 안 팔릴 수 있는 위험도 있고 오를 때 마지막에 오르니까 그런 거는 배제해놓겠다 해서 단지 세대수도 그렇게 필터를 걸었었죠. 아, 혹시 그런 기준들 말고 네. 조금 더 내가 이거 하나는 정말 신중하게 보고 투자를 했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전 이거는 무조건 지켰어요. 입주 물량. 아, 공급 쪽을 보셨네요. 예, 딴 건 다 좋아도 뭐 입주 물량이 늘어난다 그건 절대 안 들어갔어요. 전 한 4년치까지 왔어요. 4년치요? 네. 네. 거의 볼 수 있는 최대한을 본 거네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부동산 고수분들이 유튜브에서도 지방의 어느 지역 좋다 찍어준다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군데를 갔는데 실제로 임장을 해봤거든요. 근데 전 모르겠는 거예요. 느낌이 안 오는 데가 네, 있죠. 느낌 안 오는 것도 있고. 남들 좋다고 해도 내가 느낌이 안 오면 들어가기 입주 힘들죠. 물량도 한 3년, 4년이에 적정선이 있잖아요. 적정선에 거의 한 3배, 4배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이제 2, 3년 안에 매도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지역은. 근데 저는 일단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스킵을 하고 이제 제가 나름 이제 호갱노노에서 찾은 방법을 통해서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부동산 투자 고수분들이 좀 이 지역이 좋다라고 해도 자기의 투자 원칙하고 이제 부합이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좀 무리하게 들어가지는 말고 곰곰하게 좀 철저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도할 때 그분들이 찍어가지고 너 지금 이거 1개월 이내에 매도해라, 뭐 5개월 이내에 매도해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매도도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고 또 부동산이 침체기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거는. 맞아요. 네. 근데 그때가 닥쳤을 때 이 부동산 고수가 분명히 이거 집값 1년 안에 오른다고 했는데 갑자기 떨어지네 하면 과연 그 사람이 버틸 수가 있을지 의문이에요, 저는. 투자라는 게 남의 말을 듣고 한다 그런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일단 확신이 맞아요.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되니까 이런저런 소문에 대해서 휩쓸리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유튜브 채널에 부동산 소액 투자 컨텐츠 같은 거 올리면 진짜 많은 분들이 댓글로 물어보거든요. 제가 지금 어디 살려고 하는데 사도 되나요? 해요. 일단 저 가본 적도 없어요, 그 지역에.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정도면 아예 안 사는 게 낫지 않나. 확신이 없다는 거니까. 그럼 뭐라고 답해 주세요? 사지 마세요 하나요? 원칙적으로 말해요. 원칙적으로? 네. 투자에 확신이 없으면 안 사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그게 정답이죠, 어떻게 보면. 네. 어차피 투자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작은 돈이 아니고 큰 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좀 안타까운 거예요. 되게 최소 저도 투자를 해도 2천만 원대인데 2천만 원 모으려면 힘들잖아요. 또 역전세 나면 2천만 원이 아니라 뭐 5천만 원, 뭐 1억 그렇게까지 될 수 있는데. 저 말씀하셨던 대로 적정 공급량이 2배, 3배 있는 곳이라면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전세값이 떨어질 때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없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특히나 종잣돈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면 버티기가 더 힘들 것 같아요. 더 힘들죠. 특히 영끌을 하신 분들은 못 버티죠. 그럼 혹시 지금 투자했던 지역들이 네네. 어딘지 좀 알려주실 수도 있나요? 저는 가장 괜찮다고 본 데가 평택이었어요. 평택도 가격이 좀 안 좋은 소식도 많이 들렸었죠. 미분양의 무덤이다. 네. 그리고 또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붙었다. 근데 그때 투자를 하셨던 거예요? 그때는 아니고 그 뒤로 투자를 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괜찮죠. 이제 미분양 같은 것도 해소가 되고. 그래도 평택도 공급이 좀 많은 편 아니었나요?
전에는 공급이 많았는데 지금은 줄어들고 있어요. 일단은 뭐 일자리 수요 같은 것도 많고, 저도 이제 세팅한데도 지역을 말해서 말씀드리는데 삼성에서 이제 신입사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 수요는 꾸준히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평택도 2천만 원대로 투자를 하신 건가요? 네, 거기가 660만 원 투자. 평택이 660인가요? 네. 아파트인 거죠? 20평짜리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400세대 이상이고 아까 기존에 말씀하셨던. 네, 맞아요. 혹시 지금도 가능할까요? 지금은 근데 저도 운이 좋았죠. 제가 실력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매수했을 때보다 전세금이 더 올랐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고, 이건 딱 무조건 내가 한 700만 원 이하로 무조건 투자를 하겠다. 네. 그렇게는 장담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노력을 하고 발품을 판다면 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기회가 너무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항상 현장을 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 물건을 현장을 갔기 때문에 얻었거든요. 어떻게요? 근데 네이버 부동산 매물 이제 아시다시피 다 안 올려놓잖아요. 이제 방금 들어온 따끈따끈한 물건은 부동산 사장님이 가지고 있다가 진짜 살만한 사람한테 연락을 주잖아요. 저도 거기 임장 갔다가 사장님하고 통화하고 이야기하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연락이 오는 거죠. 문자로. 지금 괜찮은 물건에 관심 있냐? 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접하고 실제로 임장 가고 뭐 협상하고 그래서 매수를 한 것이, 만약에 제가 진짜 현장을 안 가고 했다면 그러한 연락이 저한테 안 왔죠. 근데 부동산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좀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 연락을 주실까요? 저는 진짜 되게 솔직하게 말했거든요. 전 진짜 투자금이 얼마 있는데 난 진짜 이번에 한두 달 안에 투자할 거다. 그러니까 좀 괜찮은 물건 있으면 알려달라. 되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좀 사겠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부동산 사장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정말 살 사람한테 맞아요. 연락을 하죠. 연락도 하루에 수십 통 받을 텐데. 그러니까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너무 어려 보이세요. 네, 33살입니다. 네. 33살이요? 네. 야, 그런데 분명히 33살이고 열심히 노력을 했고 하면 분명 고비가 있었을 것 같은데 없었나요, 혹시? 있죠, 당연히. 네. 20억을 모으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단계가 이제 절약을 해서 종잣돈을 모으는 거잖아요. 네. 이제 절약을 하는 단계부터 이제 고비일 수도 있고, 왜냐면 저랑 이제 와이프랑 박봉이었으니까 돈을 모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었고, 한참 절약했을 때는 찌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묵탕을 사면 평소에 한 끼에 먹는데 국물이 남잖아요. 네. 거기 라면 사리 넣어서 먹고, 두부 같은 거 1kg에 팔면 되게 싸거든요. 1kg에 하면 2,000원인가 그런데 그런 것도 한 일주일 동안 먹고. 왜냐면 그 당시에 식비가 한 달에 20만 원이었나 30만 원이 목표였어요. 외식도 하고 싶고 할 때잖아요. 그 유혹이 엄청 많죠, 진짜. 그때 맨날 유튜브 채널에서도 콘텐츠를 만드는데 맨날 교촌치킨 타령하고. 어떻게 참으셨어요, 진짜? 일단은 저는 뭐 한 번뿐인 인생 그렇게 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욜로가 되게 유행을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욜로가 어떻게 보면 현재를 무조건 즐기자가 아니라 이제 제대로 살자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보람 있게 내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전 도전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뭐 절약을 하거나 좀 소비에 대해서 아내분이랑 좀 트러블은 없었을까요? 있었죠, 당연히. 이제 와이프는 네. 이제 현재 쪽에 치우쳐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과정이 힘들었죠. 어떻게 보면 고비죠, 그게. 왜냐면 저는 이제 이쪽 목표로 보고 나가야 되는데 옆에서 계속 핸들을 꺾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옆에서 진짜 극단적으로 절약하고 있는데 옆에서 돈 쓰고 하게 되면. 그래서 진짜 1년, 2년 넘게 고민도 하고 마찰도 가졌는데 어느 순간 깨달은 게 있어요.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저한테는 이제 경제적 자유가 목표잖아요. 네. 근데 와이프한테는 그게 목표가 아닐 수 있다는 맞아요. 거죠. 네. 경제적 자유가 모든 지구인들의 꿈은 아니니까. 그러면 와이프가 원하는 거를 나도 같이 해야겠다라고 해서 조금씩 이제 서서히 좁혀가는 것 같아요. 그때 혹시 도움이 됐던 책 제목 좀 알 수 있을까요? 박웅년님의 이제 8단어. 저 완전 좋아하는 책이에요. 저 이제 거기 보면 네. 개처럼 살아라 나오잖아요. 그게 진짜 행복의 지름길이겠구나. 매 순간 행복하게. 네. 근데 처음에는 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 현재를 희생해서 미래를 바라봐야지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닌 거죠. 네. 아마 많은 사람들이 현재 행복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반면에 현재 행복보다 현재는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나중에 행복,
그 더 중시하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어느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재를 그래도 내가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저는. 맞아요. 저도 그 책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네. 부모님께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흙수저였고, 그리고 월 175만 원 받는 박봉희 직장인이었다라고 본인을 소개했어요. 그런데 5년 만에 자산을 20억까지 만드셨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는 첫 월급이 175만 원이었고 퇴사하기 직전에 이제 한 200만 원 중반 실수령액이요. 절약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돈 공부 같은 걸 하고 이제 투자를 한다면 박봉의 직장인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5층짜리 중고아파트 살면서 나는 알게 됐다. 가난은 돈이 없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았다. 라고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하셨어요. 원래 집이 유복했어요. 한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이제 초등학교 때 보면 어머니회 같은 거를 이제 담임 선생님이 좀 여유 있는 집은 어머니회 같은 거 가입하라고 이제 권유를 하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그런 걸 매번 할 정도로 집이 여유로웠는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잘 안 됐어요. 그때 살고 있던 자가를 금매로 빨리 팔고 월세로 이사를 갔어요. 이제 빚을 갚아야 되니까. 또 몇 개월 지나니까 엄마가 이제 제가 학교를 가기 전에 불러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갔다 오면 좀 딱지 같은 게 붙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재밌었던 게 딱지를 안 붙는 품목이 있더라고요. 어떤 품목이에요? 공부하는 용도는 딱지가 안 붙어요. 책상, 컴퓨터는 딱지가 안 붙습니다. 컴퓨터 같은 것도 안 붙나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다 붙는데 뭐 의료 목적 또는 아니면 학습 목적 그런 건 빼고 다 붙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공부만이 살 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오히려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계기가 될 수도 있었겠네요.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게 공부 빼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부모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니까. 그러면 부동산 투자에 어떻게 좀 입문하게 되셨어요? 그런 계기가 있었을까요? 고덕에 재건축 아파트가 있는데 모델하우스를 아버지랑 같이 갔었어요. 근데 분양가가 7억인가 그랬거든요. 나 아빠한테 제가 말했거든요. 아니 우리 집 돈도 없는데 저 모델하우스 왜 가냐 했더니 아빠가 이게 나중엔 다 공부가 될 거다. 줄을 쓰잖아요. 줄을 쓰면 양 옆에 이제 모델하우스에 대한 소개 같은 게 써 있고 그 뒤에서 아줌마 무리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분양가가 7억인가 그랬는데 분양가가 7억이면 이 중에 몇 억은 대출받으면 살 수 있다. 근데 그 순간 저는 이제 놀란 거죠. 7억을 다 현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대출받아서 내가 살 수 있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구나. 그때부터 이제 처음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계기가 생기게 되었죠. 근데 그 액수 자체가 7억이라면 좀 가격대가 높은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겠다 용기를 가지게 된 건가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 아버지께서 데리고 가셨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그냥 이런 걸 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통해서 어떤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주신 건가요? 아버지가 이제 박근혜 정권 때 빚내서 집사를 할 때 시즌이 있었거든요. 그때 미분양된 데 샀는데 그 가격이 또 많이 오른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바로 체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와, 부동산 투자로도 돈을 벌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좀 한번 부동산 투자 공부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